네, 캡터 뉴스를 아껴주시는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저녁 캡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한국의 누리호 발사 장면 보셨습니까? 한국이 두 번째 도전 끝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우주 야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네, 5살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 미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지원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캔자스시티에서 첫 전 미주 장애인 체전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텍사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령을 공식 채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 집값이 40만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캡터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The pandemic hit all of us hard. We could use a fresh start. If you've missed mortgage payments during COVID, California Mortgage Relief can help save your home. Find out if you qualify today. camortgagerelief.org. 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자체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로 1톤 이상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성공한 국가는 지금까지 6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7번째로 한국이 이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감격적이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을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새벽 두 번째로 도전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누리호는 한국 시간 21일 오후 3시 59분 59.9초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이륙해 16분간 계획대로 정상 비행한 끝에 700km 고도의 인공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앞으로 독자적 우주 탐사와 민간 우주 개발 시대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1993년 6월에 한국 최초의 과학 로켓인 관측 로켓 KSAR이 발사된 지 30년 만입니다.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 성공한 국가로는 세계 7번째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발사 1시간여 후인 오후 5시 10분께 나로 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며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하고 2031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오는 8월 한국의 첫 우주 탐사선인 다누리를 미국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신들도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첫 자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한국이 커가는 우주 야심에 힘을 북돋는 대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우주 경쟁에서 아시아 이후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애써왔다며 누리호는 미래의 다양한 위성 관련 임무에 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AFP통신도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 탑재 우주선을 발사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러장입니다. 네, 5살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미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인 접종과 달리 5살 미만 어린이용 백신은 분량이 훨씬 적고 수차례에 걸쳐 나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미 전국에서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종전까지는 5살 이상만 백신 접종을 가능했으나 오늘부터 생후 6개월 이상으로까지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7일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18일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화이저의 5살 미만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해서 3차례 접종이 필요합니다. 모더나의 영유아 백신은 성인 용량의 4분의 1을 해당하고 4주 가격으로 2차례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5살 미만 영유아 1,7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중증 위험성과 사망률이 매우 낮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접종률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9일 기준 CDC 통계에 따르면 최소 1회 접종을 마친 미국인은 65세 이상이 95%입니다. 하지만 5세에서 11세의 경우 최소 1회 접종 비율은 36%에 불과합니다.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PHSCC 단장은 코로나로 3만 명이 넘는 5살 미만 아동이 입원하고 거의 500명이 숨졌다면서 부모가 아이의 백신 접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백신 접종소를 직접 방문해 백신을 맞아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FDA와 CDC의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리뷰를 거쳐 승인됐다면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다운페이먼트 마련이 어려워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 주민들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 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프로그램이 반영된 예산이 1차 통과됐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주택 구입가의 최대 17%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중산층 이하 주민들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무상 지원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일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지원안을 담은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을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중저소득층 무주택 주민이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운페이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무이자 융자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1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실화되면 그간 다운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많은 중산층 이하 주민들이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토니 애킨스 주 상원의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중 최초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의 다운페이먼트를 지원받는 대신 구입한 주택을 재융자하거나 판매할 경우 다운페이먼트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중간주택 가격은 59만 달러를 넘는 상황이어서 통상 20%인 다운페이먼트를 중산층 이하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의 중간주택 가격은 59만 달러였지만 실제 첫 주택 구입자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71만 2,040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6월 21일 홍명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어제 주의회는 홍명기의 날 제정 결의안 HR 106을 통과시켰습니다. 생전의 한인사회 기부왕으로 불린 고 홍명기 M&L 흥재단 전 이사장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고인의 생일인 6월 21일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으로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고 홍명기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이어 생일을 기리는 두 번째 한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캔서스시티에서 제1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이 개최됐습니다. 제가 LA 한인회장 자격으로 LA 선수단과 함께 이 장애인 체전에 참석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장애인 체전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뜻깊은 체전으로 전국에서 한인 장애인 선수와 부모,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LA에서는 재미대한 LA 체육회가 김인숙 단장과 선수, 임원, 자원봉사장 17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LA 선수단은 태권도 종목에서 성준호 선수가 품새, 격파 부분에서는 2개의 금메달, 그리고 김지수 선수도 품새에서 금메달 1개, 격파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첫 대회에서 선전했습니다. 이번 장애인 체전을 보면서 한인사회가 다양한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장애인 체전, 2년 후에는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우버의 카풀 서비스인 우버 X 쉐어가 재개돼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중단했던 카풀 서비스를 2년 만에 재개합니다. 우버는 카풀 서비스인 우버 X 쉐어를 뉴욕,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9개 대도시 지역에서 먼저 시작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승차 공유 서비스를 중단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했던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우버가 카풀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우버는 물가 상승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카풀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불 옵션을 선택한 뒤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승객과 합승하면 최대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기간 급등했던 우버 요금이 약 20% 저렴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버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은 운전자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했지만 운전자는 부족해 요금은 지난 4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우버는 최근 몇 달 동안 치솟은 가솔린 가격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는 50센트 정도의 유류 할증료도 부과하고 있어 요금은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EP데이터는 미국의 우버 승차 요금이 팬데믹 이전보다 35%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텍사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화당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령을 채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곳 중 하나인 텍사스주 공화당은 지난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주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 강령에서 공화당은 우리는 2020년 대선에 인증된 결과를 거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자칭하며 우리는 그가 미국 국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표 차이로 이겨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5개 경합주 결과가 핵심 대도시 지역에서 실질적 선거 부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령은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 강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1.6 의사당 폭동 진상조사 특위가 공개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선동 책론을 정면 겨냥하는 와중에 채택된 것입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이 다수당을 노리며 의회 권력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유거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는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중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CNN은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라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러장입니다. 네, 미국 집값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은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매매 가격 중간값이 40만 7,6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판매량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조만간 6%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집값은 인상됐지만 주택 판매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가 연장을 위해 갤런당 18.3센트인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솔린 값 안정을 위해 이번 주말 연방 유류세를 임시 면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시적으로 유류세 면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러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 유류세를 한시 면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후반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말했습니다. 연방 유류세는 가솔린의 경우 갤런당 18달러 3센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디젤류는 갤런당 24달러 3센트가 부과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를 임시 면제를 결정에 이어 이를 연방의회에 승인하면 가솔린 가격은 면제된 유류세만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5달러에 달하는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을 감안하면 유류세 비중은 3.7% 수준에 그쳐 눈에 띄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유류세 한시 면제를 검토하는 것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 가솔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연방 유류세 면제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카플런 뉴스 제이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5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LA 한인에서도 오는 7월 5일 오시면 5살 미만 자녀들이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5일 한인에서 하는 백신 접종 행사에서는 2차 부스샷뿐만 아니라 5살 미만 어린이들도 백신을 접종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시려면 오는 29일까지 한인회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로 접종 대상자 이름, 백신 종류, 나이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백신 접종은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하게 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화요일 캡플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